다음 저희가 얘기해 볼 경기는 진짜 하기 싫네요. 네, 세인트와 패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34대 0으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날 경기는 뭐 전반에 끝났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패트리어츠 이날 토탈 퍼스트 다운이 8개인데 페널티로 갱신한 3개의 퍼스트 다운을 제외하고 나면 자력으로 갱신한 퍼스트 다운이 총 5개입니다. 이건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저는 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끄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질 수도 있죠. 예, 질 수도 있는데 이런 큰 점수 차로 그리고 팀이 한 점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봉패를 당한다는 거는 뭐 보는 팀 팬들이나 뭐 그 안에서 경기를 치른 이제 코칭 스태프 선수들 모두에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보여져요. 네. 이날 그 패배가 페이트리어츠의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다 점수차 셧아웃 패배입니다. 음. 이게 나이너스를 상대로 그랬다? 그럴 수 있죠. 이글스를 상대로 그랬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인츠를 상대로는 좀 아니잖아요. 그 지난주에 이제 카우보이스 상대로 인제 패배를 하면서 벨리책 감독님이 최다 점수차 개인 커리어 기록을 인제 또 안 좋게 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2주 연속 이런 모습은 팬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두 경기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79 점입니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벨리치 감독이 뭐 공격에서 부진할 때라 하더라도 어떤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뭐 상대를 뭐 잡아내기도 하고 뭐 설령 지더라도 이제 뭐 최소 점수 차로 이제 늘 패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패트리어츠의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몇 주간에는 이제 그런 모습마저 좀 실종이 되다 보니까 네 음. 이런 좀 벨리책 감독의 커리어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스코어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좀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감독 벨리책의 능력은 저는 사실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인제 뭐 원래 공격은 브레이디가 풀어갔고 수비는 벨리책 감독님이 책임지는 약간 요게 좀 그 고투 논쟁이 끝난 이후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음, 있고 사실은 그게 맞았잖아요, 뚜껑 열어 보니까. 근데 감독 빌 벨리체익이 아니라 인제 단장 빌 벨리체익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감독님이 성공을 거둬왔던 어떤 그 시기 동안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리시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패스 헤비 게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점점 더 지금 뭐 엣지 러셔나 리시버 이런 쪽에 그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추세에 조금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스쿼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S급 리시버를 사 와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괜찮았던 자코비 마이어스 보내고 주주 같은 개쓰레기 리시버를 사 오고 이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1 라운드 픽으로 와이드 리시버를 사오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1 라운드 픽으로 와이드 리시버를 지명해서 뭐 성공적으로 키워내는데 우리는 뭐 개뿔 그런 거 없죠. 예. 이게 몇 년 동안의 인제 신인 드래프트 올해 인제 크리스티안 곤잘레스가 사실 1 라운드에 뽑힌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저는 그 픽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1 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 중에 터진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음, 이제 그 제너럴 매니저로서의 인제 능력 자체는 쪼금 많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수비 선수들 그 한물 간 선수들 데리고 와서 인제 갱생시키고 재생시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여전히 잘하시지만 공격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에는 좀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은키레리 같은 뭐 1라운드 리시버를 뽑았던 사례가 있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뭐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지를 못했다 보니까 네, 음. 패커스의 지금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좀 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뭐 패스 헤비 스킴으로 이제 최근에 리그 트렌드가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팀들은 이제 또 자신들만의 전략으로 러싱을 위주로 또
게임을 잘 풀어가는 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팀들은 뭐 확실한 재능이 있다던가 음. 뭔가 창의적인 스킴을 바탕으로 뭔가 상대를 뭐 좀 힘들게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패트리어츠의 공격에는 그 어떠한 것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맥 존스도 사실은 뭐 매니저형 좀 쿼터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렇죠. 캐리형은 아니죠.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뭐 매니지를 할 게 별로 없다는 느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제가 자코비 마이어스와 주주 스미스 슈스터의 스탯을 이제 올 시즌 이제 좀 찾아봤는데 마이어스가 한 경기를 덜 나왔어요. 근데 마이어스가 274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기록을 하고 있고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터치다운 없이 86야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보고 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죠. 근데 이제 방송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제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뭐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게 GM으로서 이제 영감님의 능력이 사실은 조금 이제서야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현지 기사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감님이 지금 핫시트에 앉아 있다. 아, 크래프트 구단주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다. 벨리책 감독이 해임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당장은 아니겠죠. 그동안 쌓아온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브레이디가 떠난 이후에 최근 몇 년 동안 성적이 계속해서 좋질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가 정말 최악이죠. 이게 갑자기 뭐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경기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연승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겠지만 사실 이제 그 지금 페이트리어츠가 갖고 있는 스쿼드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의 부상 상태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신나게 꼬라박아서 내년에 이제 쿼터백을 새로 뽑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리고 이제 세인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뭐 음, 수비에서도 턴오버를 3개나 유발을 했고 뭐 데리카도 뭐 많은 패싱 야드는 아니지만 뭐 턴오버 없이 터치다운 패스 2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빈 카마라가 이제 지난주에 복귀해서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못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거의 100 스크리미지 야드 가까이 또 기록을 하면서 점점 좀 폼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였어요. 네, 그리고 음, 뭐 마이클 토마스도 사실 몇 년간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뭐 우리가 알던 그 전성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냥 한 팀의 뭐 준수한 넘버 2, 3 정도의 리시버로서의 이제 기록들은 조금씩 쌓아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뭐 존재감은 좀 드러내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짧게 넘어가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페이트리어츠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인츠 선수들이 그 정도의 성적을 기록을 할 수 있었지. 이거는 다음 경기에서 정말 좀 그 물론 다음 상대도 텍산스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 페이트리어츠가 자멸하고 너무 못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스탯만 보고 세인츠 선수들을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정말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그 경기 속에서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뭐 스탯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날 그 패트리어츠가 4쿼터에 맥 존스를 내리고 이제 베일리 제피를 뭐 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 당장의 어떤 주전 교체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예, 음. 벨리 제피가 이제 훈련 과정에서 어떤 뭐 스냅 기회를 조금씩 이제 늘려갈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만약에 맥 존스의 부진이 몇 경기 더 지속된다면 뭐 시즌 중반 후반에는 주전 쿼터백의 교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그 영감님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뭐 일단 "선발 쿼터백의 교체는 없다."라고 밝혔어요. 일단 못을 박아 놨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인제 그 교체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안정적이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뭐 어쨌든 어느 시점에 선발 또 경쟁이 시작될지 선발 교체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인제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스틸러스가 17대 10 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어 AFC 북부지구의 인제 이 선두 경쟁을 위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 중 하나였는데 이 경기에서 인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토끼와 거북이 옛날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훨씬 이제 능력이 뛰어난 토끼가 뭐 초반에는 앞서 나갔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좀 게으름을 피우고 뭐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할 기회를 이제 놓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북이가 뭐 따라잡았던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죠. 뭐 교훈을 주듯. 근데 이 경기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쿼터백 역량만 보면 뭐 라마 잭슨과 케니 피켓은 뭐 사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클래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도 레이븐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면서 앞서 나갔는데 스틸러스가 그냥 경기를 포기할 정도의 리드를 만들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를 못하다가 이제 결국엔 역전을 당했던 이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쿼터백의 어떤 역량도 역량이지만 쿼터백의 스피드만 놓고 보더라도 '토끼와 거북이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제 그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었죠. 뭐 7점 앞서고 있었던 인제 그 이 쿼터 막판에 투 포지션으로 확실히 좀 벌릴 수 있는 그런 필드 골 대신 포스 다운에서 인제 고 포 잇을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라셔드 베이트먼 선수가 엔드 존에서 이제 오픈이 돼 있는 상황에서 터치다운 패스가 들어왔는데 이걸 또 드랍을 하고 그리고 네슬 알골러가 딥볼을 드랍을 하고 뭐 제이 플라워스가 인제 그 중간에 넘어지면서 또 공이 캐치가 됐어야 되는 거를 캐치를 하지 못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장면들 중에 한 한두 개만 갑자기 캐치가 딱 됐다고 하더라도 이기고도 남았을 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사실은 그 선수들이 약팀을 상대하게 됐을 때 나오는 어떤 경기 집중력 저하 뭐 이런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역전을 당한 뒤에도 뭐 그것을 복구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두 번의 드라이브를 인터셉션, 그리고 이건 또 상대 엔드존에서 또 인터셉션이 나왔고 뭐 스트립백 펌블을 당하면서 이제 그대로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븐스가 이제 선두 자리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이제 자신들은 패배를 하고 이 5 주차에 스틸러스와 벵갈스는 승리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좀 추격을 허용을 하게 됐고 가뜩이나 좀 부상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용이 좋지 않게 이제 패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6 주차에 런던으로 가서 또 테네시와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래저래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인제 이날 뭐 좀 답답했죠. 예. 공격력이 좀 터지지 않았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인제 이 팀이 왜 강팀인지 왜 꾸준하게 5할 이상의 승률을 인제 기록해 왔는지를 또 한번 보여줬고 이날은 역시 수비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팀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음. 사실 4쿼터 11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3대 10으로 뒤지고 있었으니까 공격이 정말 얼마나 안 됐는지를 뭐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스페셜 팀이 먼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븐스의 펀트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블락을 해냈고 이 공이 레이븐스 엔드존을 통과를 하면서 이게 세이프티 선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점을 얻고 또 공격권까지 이제 확보를 해냈던 이제 스페셜 팀의 활약이 있었고 이후에 뭐 자신들의 필드골 그리고 또 수비에서 인터셉션 만들어 주고 그 후에 이제 이 경기 내내 잠잠하던 케니 피켓이 이 조지 피켄스에게 41야드 딥볼. 그러니까 진짜 이거 딱 한 장면 잘했는데 그게 음. 이제 결승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패스가 성공이 되면서 스틸러스가 역전에 성공을 했던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기록한 조이 포터 주니어가 체이스 클레이풀을 이제 시카고에 팔고 나서 받아온 픽으로 뽑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아 되는 팀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또 그런 음. 생각이 들고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인제 스틸러스가 역대 두 번째 플레이오프 포함 프랜차이즈 700승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가장 앞서가고 있는 팀이 그린베이 패커스인데 그린베이 패커스가 735승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팀이 시카고 베어스 696 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뉴욕 자이언츠가 그다음입니다. 673 승으로 4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팀의 창단 연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래되면 사실 이제 승수를 쌓기가 그만큼 유리를 해지니까. 근데 어 사실은 인제 그 창단 연도보다도 얼마나 꾸준하게 강팀이었는지가 이 순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제 팀의 우승 횟수 순위와는 조금 지금 음 순위표가 달라져 있죠. 예, 음 그래서 음음. 베어스 같은 팀들은 사실 우승을 많이 차지하지는 못했는데 뭐 워낙 뭐 1920년 이제 시작부터 이제 함께 해왔던 프랜차이즈였다 보니까 음. 여기 좀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레이븐스와 스틸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 다음은 인제 이글스와 램스의 경기입니다. 23대 14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후반전에 램스에게 단 한 점도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리그에서 오직 두 팀만이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그 팀 중에 하나가 인제 이글스가 되겠죠. 나이너스가 사실은 정말 좀 전승 행진에 어울리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이글스는 분명히 좀 빈틈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음. 어쨌든 경기가 끝나면 이글스가 이겨 있네. 좀 요런 네네.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었지만 '와 이글스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쪼끔만 하면 이글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글스 이길 수 있지?' 라는 느낌이 쪼끔 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이 경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쪼끔만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압도적인 경기력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물론 이제 경기력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절대 못 이길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와 씨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너무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격차가 지금 두 팀 간에는 뭐 두 팀이 맞붙진 않았습니다만 '쪼끔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인제 그 올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세컨더리에서의 아쉬움이 이날 경기에서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쿠퍼 컵이 인제 복귀를 해 가지고 118 야드를 찍었고 푸카 나쿠아가 올 시즌에 정말 뭐 기록적인 이 커리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날도 71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인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에서의 약점은 이 경기에서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늘 강력했던 프런트 세븐이 이날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인제 후반전에 매튜 스태포드에 대한 프레셔를 많이 가져가면서 후반전을 실점 없이 이제 경기를 마무리를 짓는 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팀적으로 보면 이제 4개 색, 5개 태클 포 로스, 8개 쿼터백 히트를 만들어 냈는데 루키 디펜시브 태클 제일런 카터 선수가 통산 첫 멀티색 경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그 얘기를 하면서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런 모습을 점점 더 인제 리그에서 적응을 하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고 이날 인제 하산 레딕 선수도 멀티색을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제 세컨더리 제외하고 나면 뭐 '수비 쪽은 흠잡을 데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램스의 수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에런 도네드를 제외하면 뭐 이렇다 할 커리어가 있는 라인업이 갖춰져 있지를 않잖아요. 예, 근데 램스 수비를 상대로 20점대 초반 정도의 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거는 시즌 내내 좀 이어오고 있는 이글스의 공격 파괴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뭐 확실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 결과였습니다. 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램스가 일단 이제 쿠퍼컵이 이날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푸카 나쿠아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제 푸카 나쿠아 선수가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애틀랜타 경기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벤 제퍼슨 선수를 펠컨스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25년 7라운드 픽이랑 벤 제퍼슨 선수를 보내고 이제 2025년 6라운드 픽을 램스가 받는 그런 트레이드인데 의미 없는 자원을 내보내고 이제 픽을 뭐 소폭 업그레이드 뭐 사실상 거의 무료로 보내줬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퍼슨이 이제 21년도에 800야드를 찍었을 만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시즌도 있었으니까 애틀랜타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데려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나쿠아가 뭐 워낙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중복 자원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뭐 어차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선수라면 뭐 조금이라도 이제 대가를 얻고 뭐 미리 좀 보내자 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쿠퍼컵이 뭐 시즌 첫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활약을 했다는 것이 램스는 이제 이날 패배를 기록했지만 좀 소득을 거둔 게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이글스는 지금 뭐 워낙 뭐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이다 보니까 램스가 좀 넘어서기 어려웠지만 이 정도의 뭐 쿠퍼컵이 돌아와서 이런 폼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플레이오프권에는 좀 근접할 수 있는 전력을 좀 유지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좀 희망적인 요소를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어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램스가 사실은 이제 시즌 초반에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뭐 전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기대 이상의 시즌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후반전에 이제 뒷심 부족이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이제 그 후반전 무득점 포함해서 최근 3경기에서의 후반전 득점이 평균 6.3점이거든요. 역시나 이런 뒷심 부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뉴욕 제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뉴욕 제츠가 31대 2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나다니엘 해켓과 션 페이튼의 자존심을 건 한타라고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대결에서 해켓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긴 사람이 너 개 못하잖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이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해켓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음, 뭐 저희가 뭐 프리뷰나 뭐 지난주에도 잠깐씩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음, 시즌을 앞두고 이제 션 페이튼 감독이 덴버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음, 지난 시즌에 덴버의 감독을 맡았고 지금은 이제 제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이 나다니엘 해켓의 어떤 코칭 역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덴버가 못한 거다라는 식의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뭐 제츠 구단 뭐 코칭 스태프 전체와 좀 션 페이튼의 어떤 설전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구도가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두 팀의 5주차에 맞대결이 있었고 사실 제츠는 이제 애초에 계획한 것과는 달리 에런 로저스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덴버를 꺾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션 페이튼에게 2배 좀 굴욕을 선사했다. 이렇게 좀 뭐 말씀을 드려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후에 뭐 선수단이라던가 뭐 각종 구단 스태프들로부터 이 나다니엘 해켓이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음, 그리고 이 해켓이 감독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이제 승리한 뒤에 그 게임볼을 선물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 제츠 팀 내에서도 이 경기의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었고, 예, 그거를 또 승리를 거둔 뒤에 아주 뭐 즐거운 방법으로 잘 즐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경기를 한번 치르고 나면 그 좀 팀의 결속력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음, 한 시즌 치르면서 특히나 이제 뭐 신인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많은 팀에는 이런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제츠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시즌에 인제 그 브리스 홀 선수가 좀 불만이 많았었죠. 음. 기회가 좀 줄어들어서 인제 좀 화가 많이 났었던 브리스 홀 선수가 22 번의 러싱 시도 177 야드 1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또 자신의 역량이 여전함을 또 보여줬고 타이트 엔드 타일러 콘클린 선수도 인제 컨택 이후에 또 파워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에서 또 힘을 보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제츠가 지금 이제 잭 윌슨 체제로 뭐 한 시즌을 치러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브리스홀의 뭐 어떤 폼을 좀 끌어올리는 게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날 같은 활약을 뭐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잭 윌슨도 훨씬 좀 부담을 덜고 뭐 '남은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근데 이제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제츠가 뭐 완벽한 게임을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분명히 좀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쿼터 막판에 이제 잭 윌슨이 남은 시간을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해서 이제 빠르게 좀 스파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끌다가 그냥 그대로 전반이 끝나 버리고 뭐 이런 음.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터치다운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필드골 유닛을 불러서 3 점을 추가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들을 놓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손쉬운 이제 펀트 리턴 상황에서 상대 수비에 컨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펌블을 해서 공격권을 내준다든가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음. 뭐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제츠가 5 번의 레드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터치다운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제츠가 좀 리뷰를 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 번 졸전을 펼치면서 인제 홈팬들의 야유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날 펌블 턴오버만 3 개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앞서 이제 다른 경기를 인제 리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 컨택이 없는데 인제 트릭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인제 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펌블로 공을 넘겨주는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팀의 지금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지 지금 팀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션 페이튼 감독이 사실은 인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니엘 해켓과의 정말 중요한 일전이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션 페이튼 감독의 심정을 서술하시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 만큼 정말 좀 참담한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경기 중에 그 펌블 턴오버를 하고 돌아온 러셀 윌슨에게 이제 호통을 치는 장면도 이제 중계 음.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날 션 페이튼 감독이 얼마나 좀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음. 당초 저희가 이제 러셀 윌슨과 션 페이튼이라는 뭐 명예 전당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쿼터백과 감독의 만남에 대해서 뭐 어떤 시너지가 날까 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뭐 5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뭐 지금까지는 어떤 두 사람의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커리어를 좀 서로가 깎아먹고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덴버가 빠르게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 매치가 이 짧은 휴식 후에 치르는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고 또 패트릭 마홈스가 있는 이제 칩스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역시 승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 덴버의 좀 암울한 뭐 시즌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인제 류재현 PD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러셀 윌슨과 션 페이튼 감독 이 둘 다 모두 명예 전당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제 얘기를 했었는데 덴버에서의 이런 모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명예 전당과 멀어진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러셀 윌슨 같은 경우에도 인제 시옥스에 있을 때 피트 캐롤 감독과 러셀 윌슨의 둘 중에 누구의 역할이 더 크냐, 누가 프랜차이즈의 성공을 이끌었냐 하면 사실은 러셀 윌슨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러셀 윌슨 선수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 선수가 특히나 4쿼터에 역전을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덴버로 와서 '어 사실 거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커리어가 이어지고 있고 션 페이튼 감독 역시도 인제 세인츠를 또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역시 명예전당에 갈 만한 감독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인제 지배적이었는데 사실은 덴버 와서 뚜껑 열어보니까 '음? 이게 팀빨이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좀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러셀 윌슨도 그렇고 션 페이튼 감독도 그렇고 빨리 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명예전당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킨자스시티 칩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인데 칩스가 이제 음 27대 2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죠. 이제 쿼터백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했었던 이제 세 명의 주인공 중에 이제 두 명 이제 서로 맞대결을 펼쳤는데 뭐 마홈스가 이제 승리를 거뒀던 이제 그런 내용의 경기였습니다. 음. 이날 이제 마우스가 10 명의 타겟들을 골고루 활용을 하면서 턴오버 없이 281 야드 전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인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캔자스시티 칩스를 제외한 31개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톰 브레이디, 페이튼 매닝, 드류 브리스, 브렛 파브 이 네 명의 전설적인 쿼터백만이 32개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둔 뭐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음. 근데 마홈스가 아직 뭐 30의 나이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31개의 뭐 컬렉션을 이제 모아냈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홈스가 끝까지 칩스에서 뛰게 되면 이 기록에는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이제 합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음. 뭐 언젠가 만약에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칩스를 꺾고 이 기록을 또 만들어내려나? 예, 뭐 이런 뭐 두 가지 궁금증들이 같이 드는 네, 그런 내용의 기록이었어요. 네. 그리고 인제 그 지난 2주 동안 또 많은 이제 화제를 불러왔었던 테일러 스위프트와 인제 트래비스 켈시 이 두 사람이었는데 스위프트는 이제 이날 뭐 경기장에 없었고 트래비스 켈시가 인제 이날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인제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필 또 다음 일정이 지금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휴식기가 지나고 나서 이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덴버가 뭐 사실은 폼이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만 지구 라이벌전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글쎄요. 칩스가 보통 타이트엔드도 아니고 지금 팀의 넘버 원 공격 옵션을 그 사이드라인에 인제 빼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서 뭐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또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켈시가 정말 못 뛰는 상황이 아니라면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부상이 이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앤디 리드 감독이 잘 이제 매니지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그 지난주에 첫 승을 신고했었던 바이킹스가 인제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서 또 연승으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1승 4 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경기 한 5분 정도를 남겨 놓고 그 플래그가 던져진 상황에서 그 DPI 그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불리지 않았던 것이 바이킹스 팬들의 어떤 그 야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게 뭐 룰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불리지 않은 건 굉장히 좀 정당한 판정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콜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플래그가 나왔다가 이제 노 파울이라고 하니까 이제 홈팬들이 아마 더 좀 음. 납득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DPI는 안 불렸던 것이 이제 맞았다는 이제 전문가의 설명이 있었지만 네. 이제 칩스의 수비였던 이제 르제리어스 스니드가 이 플레이 이후에 이제 헬멧을 벗으면서 이제 심판과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사실 15 야드 페널티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죠. 불리지 않은 점은 또 이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바이킹스의 포스 다운 상황이었는데 이 헬멧을 벗은 것이 이제 페널티가 반영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이제 플레이가 끝난 이후에 나온 페널티잖아요. 그래서 음. 이게 바이킹스의 공격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칩스의 공격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칩스의 공격 시작 지점이 이제 15 야드 뒤로 물러나야 하는 이제 그게 뭐 정당한 이제 최종 판정이 됐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것이 불리질 않았다 보니까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이제
필드 포지션 싸움에서 조금 손해를 봤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결국에는 이제 바이킹스가 마지막에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격 기회를 치렀지만 뭐 헤일메리 패스를 던지지도 못하고 이제 세게 당하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 만약 여기서 15야드를 벌고 뭐 출발을 했다면 좀 혹시나 달라졌을까? 뭐 하는 생각은 뭐 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친구 전례 흔드는 거 보셨죠?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뭐 이 경기를 내준 것보다도 그 넘버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IR에 올라갔습니다. 최소 4경기를 결장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미네소타로서는 점점 더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안 음, 그래도 저스틴 제퍼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제퍼슨이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바이킹스는 글쎄요. 공격을 원활하게 풀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일단 이 케빈 오코넬 감독이 온 이후에 패싱 게임의 비중을 상당 부분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스틴 제퍼슨이 사라졌다? 이제 이러면은 좀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풀백 CJ 햄을 포함해서 러닝백들의 이제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그 전략을 잘 수행할 만한 자원이 있어야 그것도 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킹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알렉산더 매티슨 정도의 선수가 지금 넘버원 러닝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을 바꾸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잘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이렇게 좀 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인제 칩스와 바이킹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42대 10으로 이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현 시점에 나이너스가 얼마나 완벽한 팀인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인제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조건은 카우보이스보다 나이너스가 불리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력의 우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트레이 랜스가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건너가면서 사실은 나이너스에서의 본인이 배웠던 것들, 뭐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공유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 플레이북에 대한 어떤 뭐 변화나 이런 거를 나이너스가 안 가져가진 않았겠지만 하루아침에 플레이북을 다 싹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 트레이랜스가 어느 정도 인제 그 카우보이스에게 나름의 해답지를 조금 인제 제시를 한 상태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전략을 알고 들어가는 카우보이스가 그런 인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나이너스가 쪼끔 더 큰 점수 차로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뭐 브록 퍼디가 계속해서 뭐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무려 터치다운 패스를 4개나 기록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또 정규리그 선발 출전 연기에서 10전 전승 행진을 또 이어가는 뭐 승리 보증 수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이제 나름 10경기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꽤 쌓였기 때문에 이 브록 퍼디의 어떤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개인 10 연승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었던 브록 퍼디 선수였고, 지금 그 브록 퍼디가 이끄는 나이너스가 정규 시즌 8경기 연속 30 플러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만들어냈던 쿼터백이 커트 워너, 페이튼 매닝, 톰 브레이디, 이 3 명인데 톰 브레이디가 또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퍼디가 4번째 쿼터백, 기록으로는 인제 5번째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버스를 잘 탄다 그래도 저렇게 많은 득점을 연속해서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너스의 공격에서 사실은 뭐 브록 퍼디가 뭐 그냥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냐. 브록 퍼디가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가 뭐 맨날 뭐 시스템 쿼터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폄하를 하는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도 쿼터백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인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안 돼 가지고 앞서가던 경기를
타임 매니징이 안 돼서 시간을 넘겨주고 공격권 넘겨주고 끝내기 얻어맞고 이런 쿼터백도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애초에 상대에게 역전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게임 매니징 이 부분만 하더라도 브록 퍼디가 충분히 고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라이언스 경기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또 플리플리커가 한번 나오면서 음. 카우보이스 수비를 좀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참 한 주에 다른 팀에서 이거 똑같은 플레이가 두 번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게 참 나왔던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어 두 팀의 인제 리버스 플리플리커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온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라이온스가 쪼끔 더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스킬 플레이어진 얘기로 넘어가 보면 뭐 조지 키틀이 3번의 캐치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터치다운이었고 뭐 수비도 뭐 프레드 워너라든가 닉 보사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프레스캇에게 아주 힘든 뭐 하루를 선사를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너스가 정규 시즌 15 연승을 질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최장 연승 타이 기록인데요. 종전 기록이 인제 1989년 12 주차부터 90년 10 주차까지 이 15 연승을 달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브라운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지금 현재 인제 브라운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나이너스가 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난하게 좀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 제가 롤파크에서 만난 그 AD 데이비스 형님이 좀 굉장히 슬퍼하시겠네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쪼끔 이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시즌 초반을 돌이켜 봤을 때 13 주차에 이글스를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 이 경기만 이긴다라고 한다면 나이너스가 전승을 정규 시즌에서 기록할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아직 그러기에는 이제 시즌도 너무 많이 남았고 뭐 시즌 길잖아요. 이제 부상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NFL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예측을 하는 게 사실은 인제 좀 쉽진 않은 부분입니다만 뭐 부상만 없이 간다라고 하면 뭐 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전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1번 시드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그 32개 팀 중에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라이너스인 것 같아요. 네. 음.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프레스카 패스가 워낙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제 추격하는 상황에서의 패스가 그런 경향이 더 많았는데 후반에 3 연속 드라이브를 인제 인터셉션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경기까지 좀 같이 던졌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레드 존에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공격이 얼마나 좀 원활하지 않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시즌 초반에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기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올 시즌 역시 또 늘 보여줘 왔던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인제 챔피언십에 올라가지 못하는 엔딩. '이런 음. 엔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구나.' 진만이 형 죄송해요. 어 어쨌든 인제 그 다음 주에 차저스를 또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또 턴어라운드를 해서 돌아올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잠깐만 뭐 프리뷰를 해보면 음. 앞서 뭐 덴버와 뉴욕 제츠의 경기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메카시 감독과 켈렌 무어의 또 자존심 싸움 이 또 이 댈러스와 차저스 경기를 또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먼데이 나잇 풋볼 이 전국 중계로 뭐 쿠팡 플레이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SPN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이분할 화면을 좀 자주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음음. 그 경기 내용에 따라서 두 사람의 어떤 표정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네,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방송국 놈들이 제일 나쁩니다.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그린베이 패커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이제 레이더스가 17대 13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갈 길 바쁜 패커스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뇌진탕으로 결장을 했었던 지미 가로폴로가 돌아왔다는 것이 일단은 좀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가로폴로가 돌아와서 또 인터셉션을 던지기는 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루키 쿼터백인 오코넬보다는
뭐 더 안정감이 있고 더 신뢰감이 있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음.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좀 인연이 얽힌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패커스에서 오랜 기간 뛰었던 다반테 애덤스가 또 친정팀을 만났던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근데 이날 네. 애덤스가 사실 경기 내내 좀 잠잠하다가 그 3쿼터 후반에 이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드라이브에서 뭐 존재감을 좀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에서만 세 번의 캐치, 33야드를 몰아내서 잡아내면서 일단은 그래도 클러치 상황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냈다. 네, 그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이제 그 수비 쪽에서는 색 하나 태클 폴 로스 4 개를 기록했었던 맥스 크로스비가 또 이 프런트 라인에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로버트 스필레인 그리고 아믹 로버슨 뭐 이런 선수들이 3 개의 인터셉션을 합작을 하면서 또 수비에서 수훈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종료 44 초를 남겨 놓고 조던 러브가 인제 역전을 노리면서 던졌던 회심의 패스를 또 로버슨이 리시버보다 한 발 앞서서 끊어내면서 또 게임 슬링을 하는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이 아밀 로버슨 선수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와이드 리시버로 또 뛰었다 그래요. 네, 음. 그랬던 경험이 이번 인터셉션에 도움이 됐다라고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커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에런 존스가 지금 세이컨 바클리와 마찬가지로 3주 연속 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커스 오펜스가 뭐 좋게 말하면 젊어졌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경험이 일천한 선수들로 지금 꾸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금 뭐 배경에서 이 베테랑 에런 존스의 공백은 정말 좀 치명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커스가 사실 첫 두 경기에서는 공격이 나쁘지 않았는데 존스가 빠지니까 이후 세 경기에서 지금 평균 17득점밖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결국 에런 존스가 조던 러브를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시즌 플랜이었는데 그것이 좀 꼬여가고 있다. 예, 그래서 조던 러브도 이날 커리어 첫 뭐 세 개 인터셉션을 던지는 경기를 하면서 좀 패커스 공격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코너백 제이 알렉산더가 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디펜스가 단 하나의 터치다운이라도 허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인제 "공격력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그 저희가 항상 또 형제 맞대결이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잖아요. 이날 그 레이더스의 키커 데니얼 칼슨 그리고 패커스의 키커 앤더슨 칼슨이 인제 또 형제 키커로서의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앤더스가 인제 이날 이렇게 2 개의 필드 골과 하나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시키는 데 반해서 데니얼 칼슨이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는 다 성공을 시키긴 했는데 필드 골 3번 중에 1 번밖에 성공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인제 뭐 52 야드, 53 야드였으니까 쉬운 거리는 사실 아니긴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난 시즌에 올 프로 퍼스트 팀에 뽑혔던 데니얼 칼슨임을 감안을 하면 '이걸 2개 다 실패한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앞선 4경기에서 뭐 킥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뭐 100% 성공률을 이제 이어오고 있던 데니얼 칼슨이었거든요. 근데 음. 글쎄요. 뭐 이날 동생을 만난 것이 조금 감정에 좀 동요가 생겼을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떻게든 좀 신경이 쓰였을 테니까 음. 이게 좀 집중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됐으려나 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어쨌든 승리는 이제 형인 데니얼 칼슨이 뭐 가져갔지만 음. 경기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에선 패배했지만 전쟁에선 승리했었던 형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경기들 다 리뷰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인제 앞선 주간들에 비해서 리뷰가 쪼끔 짧았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난주 리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 인제 스케줄상의 이슈로 인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인제 "요 정도의 길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도 어쨌든 뭐 조금씩이라도 모든 팀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이제 모든 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재밌게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제 6 주차가 끝난 이후에 다시 6 주차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